오늘은 지금 뭐 아주 시끄럽잖아요. 네.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입니다. 예. 군대 내에서 37기. 네, 사실 뭐 이 문제가 뭐 단순하게 이 장성급 이 장교가 사병에게 부린 갑질이기도 하지만 또한 골마 터져 있는 군대 내 적폐 이 문제이기도 하죠. 이번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이제 군 혁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박찬주 대장이 이제 공감병을 하인처럼 부렸다라는 게 핵심이고. 아니, 하인처럼 부리지 않았어요. 그 자꾸 그 오보인데 그냥 노예. 노예. 그렇죠. 하인은 그래도 월급이라 주죠, 그죠? 예. 네. 어쨌든 미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마름은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이건 노예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스파르타쿠스. 예, 스파르타쿠스인데 뭐 공감병은 스파르타쿠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진 바로는 이거예요. 이게 뭐 사실관계는 좀 해명을 해봐야 되지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시시때때로 부르고 뭐 새벽 3시까지 인삼을 다리고 또 이제 이 대장 이 아들도 군대를 갔는가 봐요. 이 박찬주 대장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오니까 그 아들 뭐 속옷까지 빨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전도 붙이고 뭐 이렇게 뭐 또 폭행을 했다.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이 폭행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첫 제보가 군인권센터에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두 분 다? 언제 들어왔어? 지난해 3월이요. 이미 나왔죠. 피해자도 익명, 가해자도 익명. 그걸 못 찾았어요. 피해자도 익명, 가해자도 익명.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무슨 운전관인지 뭐 무슨 관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정도면 스타. 이 관을 쓰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갖고 몇 가지 실마리 찾고 쭉 들어갔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스타, 4스타 중에서 아들 군대 간 사람 짜리가 딱 한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한 거예요. 1년 반 동안을. 그러면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이네.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에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아들이. 그게 그러니까 현재. 아니, 그 뭐 면제되고 그런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갔다 왔든지 아니면 아직 안 갔든지 이제 뭐 이렇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역으로 가 있는 해갖고 계룡들에 싹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그리고 1차 보도자료 나가고 그때까지도 제보자 누군지 모르고 올해 5월인가 나갔죠. 5월인지 그렇죠. 뭐 6월인지 나갔죠. 보도자료 나가고 난 다음에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름하여 홍수가 났네. 홍수가 났어.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7건 제보가 들어오는데 다 이 양반. 뭐 7군단 시절에 뭐 어느 시절에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 야, 아니 오늘 패널에요 게스트예요. 말씀을 하셔요. 야야 그러고 제가 하는 말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감동만 하지 말고 아니 그럼 출연료 제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이례적이냐 아니냐를 갖다 따지는 기준이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행적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군단장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는 공간이 자신한테 주어지면서부터는 계속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이 행동이 만약에 당신의 어떤 군인의 어떤 장성급들의 일반적인 관례에 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제보가 이분한테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일반적인 현재의 군 장성들이 공감병을 대하는 태도와도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강도가 좀 틀렸죠. 정도의 차이죠. 정도 차이죠. 정도의 차이가 심했다는 거죠. 돌발 질문 최명기 원장님. 군대 지난번에 뭐로 갔다 왔다 그랬죠? 저는 그냥 예비역으로 제대한 다음에 공중보건의를 했어요. 예비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 받고 제대했지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주 훈련하면 나오는 거죠. 4주? 4주보단 길게 받았어요. 몇 주요? 별로 얘기해서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아니 저도 4주 뭐 갔다 왔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4주보다 길다는 건 틀림없어요. 전 4주 실미. 저는 아마 3개월 정도 받았을 거예요. 꽤 많이 받았네? 장기훈련이어서 그래요. 저는 병장 제대죠. 이거 병장 제대. 부대 저는 여기 소위 제대예요. 중이요. 중위 제대. 6주하고 중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3개월하고 중위. 저는 실미. 알아요. 네. 저는 계급이 없어요. 실미도 출신이니까. 실미도. 실미 알죠? 실미 몰래? 실미. 실업 미필자. 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건 4주 훈련 받고 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4주 훈련 받는데 거기서 이제 방위병들 뺑뺑이 돌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왜 미필이었어요? 징역 갔다 감옥 갔다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감옥 갔다 오면 다 면제요. 대신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노태우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군대 3년에 비할 수 없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은 그냥 지옥 같은 경우지. 그걸 뭐 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옥이지. 예? 고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옥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 고통스럽습니까? 요즘같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국민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공감병인 분들도 굉장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령관 부부가 학대라는 기본적인 심리에는 공감병이 일반 사병보다 굉장히 편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도 그래도 우리하고 있는 게 GOP 가는 것보다는 편할 거야라고 생각한 심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OP에 보낸다는 거를 갖다 일종의 협박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전부가 자기가 괴로운 어떤 스위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게 괴로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갇혀서 통제받는다는 게 괴로울 수도 있는 건데 이게 갇혀서 통제받고 괴로운 사람한테는 진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이었던 건데 이분들은 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갖다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가 혐의가 이제 이렇게 제보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같아서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했냐를 물어보니까 아들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야기도 가만히 보면 정신질환 아니에요, 이 정도면. 사실 이 갑질하는 분들의 특징들이 보면은 아들 같아서 그랬다, 딸 같아서 그랬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요. 그게 저는 약간 한국 사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의 어떤 그런 구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냐 그러면 결국 아들 같고 딸 같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친근감이에요. 친근감. 근데 친근감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허물 없이 대해준다는 뜻도 되지만 내가 또 동시에 나의 어떤 치부 같은 것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같았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마음껏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렸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하나는 한국 사회에 지금 만연되어 있는 자식에 대한 태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약간 자기의 소유물이라든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다른 분들도 그래 자식처럼 대하다 보면 뭐 그런 약간 과도한 요구를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잘못된 가치관이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친근감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 노동을 착취하거든요. 오,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이게 더 이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친근감을 통해서 감정 노동을 착취한다. 지금 이걸 이제 갑질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감정 노동을 착취한 거예요. 공감병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를 일단 갔으니까 나의 상관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정말 대도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같으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죠? 그부하고 그냥 네가 뭔데 이렇게 이제 나올 건데 이 공감병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제 더 많은 이제 갑질의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분명히 이 부인이 분명히 막 함부로 이렇게 막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제 친근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 친근감을 가지고서 이 공감병들 꼼짝 못하도록 만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착취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 보시면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교수와 제자 관계라든가. 그죠? 감정 노동의 착취. 남편과 부인 관계라든가 또는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상관, 직장 상관들 같은 경우 상사 같은 잘해주는 상사가 제일 위험한 상사예요. 잘해주고 친근감을 가시면 잘해줬는데 그러면서 막대하다가 이제 저항하면 너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지금 그 배신 때리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지금은 제가 볼 땐 코드가 안 맞거든요. 이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 64 37기예요. 64 37기면은 누구하고 동기인 줄 아시죠? 누구하고 동기인데? 박지만이요. 77학번. 64는 37기 플러스 40하면 그게 학번이에요. 대학교. 얼마나 특권의식이 있었겠어요. 77학번이거든요. 58년 개띠. 그러니까 독사파예요. 독일 상한학교파. 그렇구나.
한 명씩만 보낸 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승진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보통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는 3가지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요. 하나는 기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물론 이게 엄청난 이 가학행위이긴 하지만 너무 티가 나게 나쁜 짓을 했으면 안 돼요. 예. 그 안에. 세 번째 기준은 뭔가 하면 충성심인 거지요. 이 3개가 이제 비율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청와대에서 가장 공정하게 뽑는 사람이 예. 요리사하고 이발사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만 실력으로 뽑는다고. 나머지는 다 실력으로 안 뽑는다고. 충성심으로 뽑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도 결국은 이렇게 보다가 보면요. 갑질을 하는 유력 인사들을 보다가 보면은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어요? 월급 사장이 갑질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의외로 많지 않아요. 월급 사장이 올라가는 중에 갑질을 하면은 부장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꼭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선출직. 예. 왜냐하면 그냥 이 검증이 없이 올라가거든요. 그 다음 오너 꼽거든요. 그 다음에 낙하산. 그리고 나서 아직 공정한 경쟁이 아닌 충성심에 의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장소들. 그런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군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어떤 의미에서 갖고 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학교도 보다가 보면은 이상한 일을 좀 부적절한 일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다가 보면은요. 다들 뭐 이사장이랑 관계가 있든지 뭐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태광 교수님도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는 말을 몇 마디 보태고 싶은데. 뱉고 싶다가 내가 보태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굉장히 평등의식이 강한 나라입니다. 평등의식이. 평등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제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유 전체가 한국 전쟁을 통과하는 것도 있고 뭐 경제개발도 그렇고. 근데 이 박찬주 사령관 같은 경우도 이분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없이 태어나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보상심리.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이 특권을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질이 가능한 거예요. 예. 자기 반성이 없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은 사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만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비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 네가 노력해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노력해서 한 거니까 누려야지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 박찬주 사령관 부인 같은 경우도 왜 그러면 실제로 이 박찬주 사령관 뭐 이건 확인해 봐야 되지만 우리 부인은 여단장급이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다 그렇죠. 쓰는 표현이래요, 저게. 사실은 뭐 이제 부인도 이제 이 남편 계급 따라가죠. 예. 제가 이제 군대 가서 그런 걸 봤는데 인사계의 부인이 나이가 훨씬 적었거든요. 대대장 많았거든요. 대대장 부인이 훨씬 작았는데 계급 따라서 그냥 존댓말 써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이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은 그럼 뭘 했냐? 자기는 내조를 해가지고 이 박찬주 사령관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독특해요. 근데 이분이 왜 꼭 이렇게 관사에 이 부인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부인이 차라리 관사에 살지 않고요. 관사 밖에 나가서 다른 데 살았으면 오히려 문제가 적었을 거예요. 그 관사에 가서요. 그 오지에서 군부대 안에서 군부대 근처에서 살아가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너무 편했구나. 공관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자기의 성을 만들어 놓고 그런 거예요. 바로. 독자적인 제왕적 대장 노릇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 맛에 관사에 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제보에 따르면 이렇게 파티 그 동료들 모아놓고 이제 파티하면 파티 이제 쫙 음식 이렇게 차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박찬주 부인이 딱 나타났고 아우 이거 독일식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을 갔다 온 군인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독일 타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이 좋았고 아파트나 빌라 사면 그런 정말 슈퍼 갑질을 향유를 못했던 거야. 갑질도 못하고요. 결국은 인간은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잘 바뀌지 않아요.
공감병을 대하는 태도로 아마 자기 주위 사람도 대했을 거고 물론 사성 장군의 부인이란 게 엄청나지요. 그러나 사회에 나가서 사성 장군의 부인이라 그러면서 내가 여단장이야라고 뻑이잖아요. 그거는 절대로 환영받지 못하지요. 아니, 미용실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이 팜하는 걸 지져버려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이 딱 해갖고 헤어 디자이너한테 나 사성 장관 부인이에요. 여단장급에 머리 잘 마세요. 그럼 그냥 지질게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지내서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권위를 갖다 모두 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종의 영화에서 큐브 이렇게 갇혀갖고 네. 그 안에만 자기 생각이 딱 갇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의리 바뀌고 있는 거를 갖다 모르는 거예요, 전혀. 군 인권센터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작년에 한번 경고 들어왔잖아요. 경고 들어왔죠. 그래도 무시하는 거고요.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또 올해는 이 경고보다 더 무서운 일이 사실 군인들한테 벌어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거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정권이 바뀔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각이 없어요. 정권이 바뀌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이 마당에 제 3월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 했던 건 이해가 가는데 이 관사 있는 게 하나의 섬에 자기만 딱 갇혀갖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가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인생이 전부죠.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다르게 평가하는 군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 달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래서 군대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출세라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군대를 용인하는 조직이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게 뭐 전쟁 나면 되겠습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사람이지만. 흥분하지 마세요 너무. 부모 진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게 군대 갔다 온 지가 지금 30년 넘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다는 거는 똑같아요, 지금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그런데 이게 저는 진짜 정신질환의 일종 같은 게 최 원장님 오늘 정신질환적 측면에서 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옛날에 그 디카프리오 주연의 영화 셔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근데 이 분들이 지금 박찬주하고 이 부인들이 관사라고 하는 그 셔터 아일랜드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확 들어요. 맞아요. 결국은 박찬주 대장의 가장 커다란 잘못은 아내를 맞춰줬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내의 이런 어떤 그 욕구, 욕망, 환상이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본인이 경고도 받고 그랬었을 때 사실은 뭔가 둘이 분리가 됐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다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이혼은 아니더라도 당신이 왜냐하면 인간은요. 가끔 저도 이제 상담 오다가 보면은 상담 오다가 어떻게 마음을 바꿀까요? 그러면 전 얘기해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못 바꾼다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행동밖에 없다고. 그럼 내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는 거고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들을 갖다 작년에 경고가 왔을 때 봤다 그러면 저는 길게 상담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간에 더 이상 아내가 머무르면 끝이에요. 아마 계속 이러실 거고 혹시 1년 후건 2년 후건 간에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당신한테 커다란 문제가 될 거고 당신이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남편한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상황을 바꿔야 돼요 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 두 관계가 사실 이제 최 원장님은 아주 이상적으로 이제 이게 박찬주 대장이 결단을 해가지고 관계를 재조정하는 안 된다는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 담배를 끊는다는 게 말입니다. 절대 최소한 공익광고 협의회에 나온 그 광고 보시면은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자식 때문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 때문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하죠. 왜 끊었냐면 폐가 망가져서 끊은 거예요. 결국 이런 절대적 부정성이 와가지고 내 행동을 멈춰줘야지만 그 행동을 멈추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지. 이 폐쇄된 문화가 학교 있죠. 교도소 있죠. 군대 있죠. 이 중에 가장 민주적인 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군대. 30년 전하고 똑같아요. 3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도소는요. 교도관들이 이제 재수자를 못 건드려요. 날마다 이 사람들 교도소 안에서 하는 일이 국가인권위원회 편지 보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권 침해를 하소연할 믿을 만한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래서
인권보호관제도 두자.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제도 두면 언제든지 이쪽에다 편지할 수 있고 인권보호관제도는 불시에 언제든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군대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그 옴부스만 제도예요. 일종의 이게 독일 3인당이 실현했던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인권보호관제도를 네. 조속히 두겠다. 이거 두지 않으면 부모들이 이제 이게 민간인들인데 공무원이거든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새벽 3시고 4시고 지금 군대 그 조사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보안 시설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 빨리 둬야 돼요. 그게 사실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웃기는 보고 제도가 있었어요. 옴부즈만 같은 게 있었는데 구타 직전 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는 군대 구타가 너무 심해가지고 구타로 많이 죽고 이랬기 때문에 구타를 방지하겠다고 만들었는데 구타하려고 그러면 잠깐 나 보고하고 그거예요. 진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타 직전 보고 정말 황당무계한 건데 구타 당하려고 그러면 잠깐 내가 구타를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고 와서 구타를 하겠다라는 거죠. 또는 구타를 당하는 사람도 구타를 당하기 직전에 보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고 구타를 당하면 처벌을 받는 거죠. 둘 다 영창을 가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구타를 해야 되는데 구타 직전에 보고를 하고 구타를 하지 누가 있겠습니까? 제 상관이에요. 우리 이태강 교수님. 너 잠깐. 나 지금 보고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타를 하는 사람, 구타를 당한 사람들 둘 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고 때리면 둘 다 영창을 가는 거죠. 그리고 보고 안 하고 맞으면 영창 가는 거고. 그렇죠. 황당무계한 그런 옴부즈맨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군 인권 문제, 이 자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슬픈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은 참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인간한테는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 뭔가 자유분방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영 거기에 맞지 않는 경우가 또 이런 학대를 갖다 받다가 보면은 진짜 군대가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군대도 점점 프라이버시를 일정 부분 존중해주고 인권. 무조건 충성이 아닌 전투력을 갖다 배양해야 되고요. 결국은 훌륭한 개인이 훌륭한 조직을 만드는 거지 개인이 훌륭하지 않을 때는 그 조직이 훌륭해지지 못해요. 알겠습니다. 50만 장병 군에 보낸 부모들 심정 생각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웠던 인권보호관 제도 그리고 군의 인권 사각지대로 둬선 안 돼요. 우리 애들 죽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애들 이렇게 고통받는데 이거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 마음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자, 여의도 미신타파 정치쇼 3부 순서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 문화비평가 이태강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이 아들도 군대를 갔는가 봐요. 이 박찬주 대장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휴가를 나오니까 그 아들 속옷까지 빨게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도 붙이고 이렇게 또 폭행을 했다. 박찬주 대장의 그 부인이 폭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첫 제보가 군인권센터에 언제 들어온 줄 아세요? 두 분 다? 언제 들어왔어? 지난해 3월이요. 이미 나왔죠. 피해자도 익명, 가해자도 익명. 그 못 찾았어요. 피해자도 익명, 가해자도 익명.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무슨 운전관인지 무슨 관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정도면 스타. 이 관을 쓰는 표현이 있대요. 그래갖고 몇 가지 실마리 찾고 쭉 들어갔는데 아들이 군대 갔다는 것도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스타, 4스타 중에서 아들 군대 간 사람 짜리가 딱 한 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적한 거예요. 1년 반 동안은. 그러면 여기서 좀 엉뚱한 생각이네. 나머지 사람들은 군대에 하나도 안 간 거예요. 아들이. 그게 오늘은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박찬주 대장 갑질 논란입니다. 군대 내에서 37기. 네, 사실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장성급 이 장교가 사병에게 부린 갑질이기도 하지만 또한 골마 터져 있는 군대 내 적폐 이 문제이기도 하죠. 이번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이제 군 혁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박찬주 대장이 이제 공감병을 하인처럼 부렸다라는 게 핵심이고. 하인처럼 부리지 않았어요. 그거 자꾸 오보인데 그냥 노예. 그렇죠. 하인은 그래도 월급이라 주죠, 그죠? 네. 어쨌든 미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마름은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이건 노예는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스팔타쿠스. 예, 스팔타쿠스인데 뭐 공감병은 스팔타쿠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려진 발언은 이거예요. 이게 뭐 사실관계는 좀 해명을 해봐야 되지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고 시시때때로 부르고 또 새벽 3시까지 인삼을 다리고 또 이제 이 대장 이 행동이 만약에 당신의 어떤 군인의 어떤 장성급들의 일반적인 관례에 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하게 되는데 제보가 이분한테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일반적인 현재의 군 장성들이 공감병을 대하는 태도와도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비슷한데 강도가 좀 틀렸죠. 정도의 차이죠. 정도 차이죠. 정도의 차이가 심했다는 거죠. 돌발 질문 최명기 원장님. 군대 지난번에 뭐로 갔다 왔다 그랬죠? 저는 그냥 예비역으로 제대한 다음에 공중보건의를 했어요. 예비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는 훈련 받고 제대했지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몇 주 6개월 훈련하면 나오는 거죠. 4주? 4주보단 길게 받았어요. 몇 주요? 별로 얘기해서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아니 저도 4주 갔다 왔어요. 상관없어요. 전 4주보다 길다는 건 틀림없어요. 전 4주 실미. 네. 저는 아마 3개월 정도 받았을 거예요. 꽤 많이 받았네? 장기 훈련이어서 그래요. 저는 병장 제대죠. 여기 병장 제대. 여기 소위 제대예요? 중이요. 중위 제대. 네. 6주하고 중위하는 사람이 있어요. 3개월 하고 중위. 저는 실미. 네, 알아요. 네. 저는 계급이 없어요. 실미도 왜요? 출신이니까. 실미도. 네. 실미 알죠? 실미 몰래? 실미. 실업 미필자. 면제 쉽게 얘기해서. 그건 4주 훈련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4주 훈련 받는데 거기서 이제 방위병들 뺑뺑이 돌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근데 왜 미필이었어요? 징역 감옥 갔다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죠. 감옥 갔다 오면 다 면제요. 대신 감옥에서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노태우가 그걸 없애버렸어요. 예? 군대 3년에 비할 수 없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고생은 그냥 지옥 같은 경우지. 그걸 뭐 고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지옥이지. 예? 고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지옥에서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뭐 고통스럽습니까? 요즘같이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국민이 지옥이지. 그러니까 이 공감병인 분들도 굉장히 지옥 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사령관 부부가 학대라는 기본적인 심리에는 공감병이 일반 사병보다 굉장히 편하다는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면서도 그래도 우리하고 있는 게 GOP 가는 것보다는 편할 거야라고 생각한 심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GOP에 보낸다는 거를 갖다 일종의 협박으로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전부가 자기가 괴로운 어떤 스위치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게 괴로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면제되고 그런 건 아니고 시기적으로 갔다 왔든지 아니면 아직 안 갔든지 이제 뭐 이렇게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틀리는데 현역으로 가 있는 해갖고 계룡들에 싹 뒤졌다는 거 아니에요. 찾으려고. 그리고 1차 보도자료 나가고 그때까지도 제보자 누군지 모르고 올해 5월인가 나갔죠. 5월인지 그렇죠. 뭐 6월인지 나갔죠. 보도자료 나가고 난 다음에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름하여 홍수가 났네. 홍수가 났어.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7, 8건 제보가 들어오는데 다 이 양반. 뭐 7군단 시절에 뭐 어느 시절에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 야, 아니 오늘 패널에요 게스트예요. 말씀을 하셔요. 야야 그러고 제가 하는 말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감동만 하지 말고 아니 그럼 출연료 제가 받아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어떤 행동이 있을 때 그 행동이 이례적이냐 아니냐를 갖다 따지는 기준이 결국은 과거에서부터 행적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군단장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는 공간이 자신한테 주어지면서부터는 계속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또 이